박영수가 50억 클럽 수사하러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죠. 근데 요거 맥락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민주당이 12월 달에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한다는 이야기에 일단 대장동 특검에 범위를 좁혀놨잖아요. 원래 민주당 안에서는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이었다고. 근데 정의당이 그걸 안 받아갖고 결국에는 부산저축은행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동 특검은 윤석열이가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네. 거부권 행사하든가. 그러니까 그 헤게몬리를 안 놓치려고 일단 수사를 부랴부랴 시작을 했어. 그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영수형은 구속시켜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들이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박영수가 검찰청 출석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갔다. 어허, 쥐새끼 같은 새끼 진짜. 이건 다른 정치인들도 저렇게 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저건 굉장한 특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시간 안 알려주면 되죠. 그렇게 했을 거고요. 네. 혐의는 박영수가 당시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1,500억 원대의 대출 의향서를 김만배한테 써주고 실제로 김만배는 박영수한테 200억 원대 부동산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박영수가 우리은행을 움직여서 대출 의향서를 써줬다 이런 거거든요. 그 대가로 박영수가 돈을 받았다. 그래서 50억 특검,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보면 저 김만배 이야기 보면 뭐 박영수 5개, 50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 흐름이 있었던 거죠. 박영수 딸이 왜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받았을까? 퇴직금은 왜 저 곽상우 아들 딸처럼 여기 보면은 정의당 녹취록에 김만배 내가 50억 정도 줄 생각이 하는데 그러면서 또 박영수의 인척이 화천대유에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상태까지 갔던 거고요. 그래서 박영수가 사실은 대장동 특검의 김만배와 더불어서 양대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M1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이 유동규 때문에 이 고초를 겪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박영수가 밀었던 우리은행이 안 되면서 곽상도가 밀었던 하나은행이 됐다는 점. 그래서 박영수가 곽상도와의 싸움에서는 밀린 거 아닌가. 원래는 200억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50억 근처에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여지지만 알고 보면 검찰이 약간 축소해서 수사하고 요 정도까지만 해줄게라고 뭔가가 딜이 들어가지 않고서야 박영수를 완전히 민낯을 까는 정도로 수사하고 압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만 하는 정도로 싸게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싸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근데 박영수는 그냥 상습범이에요.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 제공,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기소 이것도 있었어요. 가짜 수산업자. 네. 그때도 자기 와이프가 포르쉐 한번 타보고 싶다 해가지고 받았다가 나중에 아니야 우리가 이거 빌려 탄 만큼 렌트비 다 줬어라고 막았지만 결국은 기소가 됐죠. 근데 그 기소를 또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네. 거고. 국민특검이라는 소리로 들었었고 한때는. 근데 박영수는 누가 추천한 특검이었게요? 여러분들은 박영수가 뭐 민주당 쪽인 줄 아는데 국민의당이 추천한 국민의힘이. 아니 국민의당이 안 당시에 에이. 그러니까 양 특검을 추천하잖아요. 그 중에서 민주당 쪽 아니고 당시에 저 새누리당 쪽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는 뭐 민주당 추천한 특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유동규 이야기도 지금 여러분들 그 유동규나 재판 이야기는 당연히 뭐 빨간아재 채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유동규가 검사 면담 후에 그 428억 약정설 그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천화동인 1호 거기 수익 428억을 이재명 측한테 주기로 했다 이. 그러면서 하나는 지분이 하나는 김용, 하나는 정진상, 하나는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다. 그게 사후 뇌물 약정죄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유동규가 변호인 없이 검사들을 단독 면담하는 게 몇 번 있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봤더니 검사 면담 후에 428억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다라는 진술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침 유행 한번 해주세요. 했어. 했어. 그렇죠. 뭘 했는지라고 설명할 필요 없지만. 그 면담하고 나서 그때부터 유동규 진술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즉 공무원 신분으로서 뇌물 받았다고 재판을 받고 있던 놈이 갑자기 이거 이재명 거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대장동 녹취록에는 아직도 다 들어봤더니 이재명의 금전에 관련된 내용 아직도 안 나왔던 게 바로 그 증거였던 건데 갑자기 428억은 이재명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 찍들은 428억이 이재명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미지만 남겼지 뭐. 그게 또 목적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저 재판 갔다 온 빨간 아재 얘기 보면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 남욱이 그 검찰이 재판장에서 공개한 거예요. 남욱이 뭐라 그랬냐? 이재명 그 사람은 얄짤없어라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남욱이가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공항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뭐 그때 했던 말 기억나죠? CR도 안 먹혀. 지금 빨간 아재 채널에 가셔갖고요. 구독도 좀 하시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년 2월 사석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 사람 얄짤없다고 말한 사실이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21년 2월 이기성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와 남욱 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남욱은 지사야 막말로 뭘 들어주겠어. 그 사람은 얄짤없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1년 귀국길에 JTBC 기자에게 CR도 안 먹히더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한편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성 씨는 14년도 4월부터 15년도 4월 남욱에게 42억 5천만 원을 전달했지만 김용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은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유일하게 총선 전인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등장한 이기성 이야기도 잠깐만 해볼게요. 하면 김용 부원장의 재판의 주요 장면 중에 이번에는 22일 날은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기성이 누구냐? 아. 방금 전에 박영수에서 나왔던 인척 화천대유에서 100억 받았다. 그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예. 박영수의 외사촌 동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한번 이것도 읽어봐요. 읽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용 부원장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이기성이 한 말이에요. 오늘 재판에서 이기성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남욱에게 42억 5천만 원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나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가 되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김용 부원장 이름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 이기성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군부대 이전 사업 및 신탁회사 설립건과 관련해 김용 부원장의 이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증언. 그러니까 그 이기성이 김용을 통해서 저런 그걸 했다.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뭐 결국은 이런 게 주거니 받거니가 있으면 뇌물이 갈 텐데 이 내용 거잖아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기성이 남욱한테 전달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림. 그 다음. 남욱에게 전달한 42억 5천만 원에 대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기성은 관심이 없었다고 함. 이기성은 자신은 PM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당시 남욱이나 조우영이 말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함. 초기 대장동 일당이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이후 PM 계약이 체결되면서 돈을 요구하는 액수가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대장동은 이재명 사건 같지만 이재명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더 읽기도 그냥 가슴 아픈데. 조금 더 읽어봐요. 다 왔어. 이기성의 내용 증명 최초 목적은 남욱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음. 이기성은 남욱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에 악감정을 갖고 남욱과 대화하고자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고 실토. 실제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기성은 그동안 만들어서 보낸 자금은 여러 사용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자금 사용에 대한 구분은 없었다고 밝힘. 저번에 한번 이기성한테 남욱이 돈을 빌렸다는 그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남욱이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 남욱이가 돈을 빌릴 때 뭘 팔았냐면 이재명 시장을 팝니다. 이재명 시장의 수건 사업이다.
뭐 그 전에 요거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 무조건 한다 이런 식으로 팔았던. 근데 그 언론이 그게 이를테면 그 이기성이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도 그들이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같은 뉘앙스로 팔아먹었던. 재판에 갔더니 사람들 다 기억 못하는 사건이 지금 다 누명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2021년 이른바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하였다는 대선 자금 관련 사항. 2021년 2월 녹취록 등에서 남욱이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관련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 그런 말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이후 수개월 동안에도 남욱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 이게 지금 김만배, 남욱, 유동규 뭐 여러 관련인들이 있잖아요. 주요 인물이 있고 완전히 엑스트라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냥 여기는 이재명이 관여가 돼 있을 수가 없지 사실은. 사업자들끼리 이야기인데 이거를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가 막상 판을 딱 버려놓으니까 검찰이 생각한 대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꿎게 정진상이나 김용희 재판받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일부 사람들이 가끔씩 그랬거든요. 김용희 진짜로 돈 받은 거 아닐까? 정진상이 진짜로 돈 받은 거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김용희나 정진상이 유죄 정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비리로 지금 치환시키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지금 같은 판사에 의해서 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유.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억울해 보이는데 구속기가 만료가 됐는데 구속영장 재청구하기 전에 내가 보석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맥락은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다만 최측근들 곧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재판에서는 누명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측근이었지만 탈당하신 분 김남국 의원.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남국 탈당은 너무 성급했다. 나가긴 쉬워도 들어오긴 힘들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보도한 것 중에 김남국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밝힌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김남국은 혐의를 다 벗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60억이라는 돈을 부풀려서 김남국이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 났지? 이러면서 점점점 뇌물성으로 코인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갖고 김남국을 때렸어요. 한쪽에서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초기의 투자가 김남국 자기 돈으로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를 할 때 코인 사고 팔았다 갖고 의원직 날릴 정도가 되냐고요. 그럼 김남국 잘못은 사실상 없는 건데 내 말은 뭐냐면 검찰이 김남국 괴롭히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 업체한테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60억까지 불렸다. 사실도 아니지만 한때 팔지 않고 있을 때 60억인 게 뭔 상관이었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무혐의로 나오면 대체적으로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혐의를 갖고 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조국 장관 수사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뇌물로 돈 받은 것 같은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한다. 사실 들어가면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코인 업체 관계자들이 김남국 의원실을 들락날락 거렸는데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이 코인 관련법을 발의했다란 모를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김남국은 출입한 기록이 없고 다른 의원들, 허은하 같은 사람들이 더 나왔던 거고 애초에 검찰이 이게 김남국 자기 돈으로 초기 투자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슬슬 흘렸고 지금 다른 뭐 뇌물이나 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하겠다 이 이야기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거 검찰 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이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이 모든 짓거리를 한 거고 민주당 안에서는 반개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안에서 처음에 이제 돈봉투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때문에 혁신위를 만들자고 그 난리를 쳐서 혁신위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흔들고자 했던 그 논란의 초기부터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검찰이 이제 들이댈 게 없으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래요.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 권선동 비키니 본 것도 윤리법 어긋난 거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괴롭히기 들어갔어요. 여기서 검찰이라고 우리나라의 최대 악질 조직이 김남국에 대해서 놔줄 리가 없잖아요. 혐의 없음, 민주당 복당해, 선거 나가 당선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얼기설기 뭔가를 하나 엮어가지고 계속 괴롭히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은 그게 얼마나 됐어 지금 탈당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금방 밝혀질 문제들인데 왜 탈당을 했을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과도한 공격을 받았었고 본인이 받는 그 공격 때문에 해결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해가 갈까봐 이제 그런 마음에 먼저 탈당을 했던 게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또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우는 버티면 돼요. 나는 멘탈 갑은 내가 보기에 송영길 같은데. 송영길 정도 돼야 멘탈 갑이에요. 거기도 탈당은 하셨죠. 아니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나와가지고 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번 기자회견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SNS상으로 그것만 했잖아. 저기 국민의힘 일베 최고위원 이런 애들 좀 고소만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진짜 범인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직분들한테. 이재명, 민주당, 김남국 완벽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누구나 불안정성이 있지. 근데 우리 쪽에다가는 티끌만한 죄를 갖고 유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도 뻔뻔하게도 검찰총장이 거래소 가가지고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법은 잣대는 공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 대한민국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불공정을 행한 자들이 현재의 검찰과 판사들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